자,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모건 스탠리 등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온 가운데 전일 이 ASML 쇼크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전체적으로 3대 모두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최근 은행주들이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를 했는데 골드만삭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최근 호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번에 모건 스탠리 역시도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도 좋다. 해서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한 3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이 은행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한 S&P 500 기업들 있죠. 약 50기업,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79%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이후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결이 유지가 된다면 미국의 경기는 이만큼 탄탄하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증시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이리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가까지 확실하게 잡히게 된다면 경기는 좋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1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까지 다시 한번 올라간 상황이다. 90% 언저리에 있던 게 94.2%. 원래도 사실상 확정이긴 했는데 확실히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내년 1월에 연이어서 FOMC가 열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높아진 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만 풀리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39달러로 마이너스 0.2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어제 ASML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인텔과 삼성의 이 투자가 축소한 것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들이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공급 과잉 해소가 보여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반등한 이유가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대장을 보시고 그를 중심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을 넘어설 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로 떠오르는 미국 대선 11월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의 이 정책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금리 인하 스탠스가 미국에서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따라가려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역시도 지금 채권 발행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 수혜받는 종목들 쭉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는 여전히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AI가 좋아지는 만큼 반도체 소비량도 증가하겠지만 이 전력 소비량도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원전 기업 손잡는다 얘기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는 전부 원전 이게 이꼴로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수혜를 받는 부품 업체들, 그리고 건설 시공하는 업체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력 인프라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부가 시장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 기기부터 시작해서 원전 말고 다른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뭐 수소라든가 뭐 이런 쪽들까지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성장을 하면 다양한 부분의 사용성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지금 로봇 쪽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당연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가 부품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부터 시작해서 모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평가를 받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뭐 배터리 소재 쪽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이런 모터들도 여러분들 꼭 한번 잊지 말고 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가운데 되게 재밌는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장인 정신을 담아서 자동 금형 설계 세계 첫 번째로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시겠지만 금형 설계가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 계산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치만 입력하면은 AI가 알아서 이거 만들어주는 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오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나 아니면 이제 마무리는 사람 손으로 좀 다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금형 관련해가지고 이 엄청난 돈이 드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 잘만 하면 요 프로그램을 해외에 파는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요 가능성도 나오지 않을까. 금형이라는 건 자동차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부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게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어떻게 될지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따라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저는 엄청난 파급을 보여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현대라서 좀 조용한 것뿐이지.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치 선박 관련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 보니까 탄소 배출 관리 국제 표준을 지금 한국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이건 우리가 더욱더 앞서간다는 증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성망 지금 6G를 얘기를 하면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로 엮여 들어가는 회사가 있다면 주목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은 너무 좋습니다. 원래 중국의 의존도가 높던 게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미국 쪽으로 확장을 해나갔는데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 이건 어찌 보면은 2014년도 그때 아모레 엄청 올라갔던 것처럼 요번에도 이런 흐름이 화장품 쪽에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K컬처가 해외에 유명해지고 있는 만큼 이거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보면 너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17일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여기 들어오셔서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내용이 괜찮았다 한다면 이렇게 따봉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제가 그렇게 볼린저 상단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리 잡자마자 결국은 튕겨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요 결이 정답이다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치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급격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구글, 지금 SMR, 원전, 이거 협력 맺어가지고 전기 독점으로 공급 계약 이거 맺는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아마존까지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 1, 2, 3등까지 클라우드 기업들이 원전을 어떻게든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클라우드를 기존부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미국에 상장을 한 기업부터 상장을 안 한 기업들 최상단 보면 클라우드가 줄지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신규 고객은 넘쳐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클라우드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GPU 빌려주는 거랍니다. 그래픽 카드. 이거 AI잖아요. 만약에 앞서 있는 대장들이 이걸 투자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이들이 여기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 고객 그대로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SMR부터 시작해서 원전의 죽이기를 지금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된 핵심 플레이어들 어떻게 된다? 이 돈 벼락에 맞게 된다. 그랬을 때 두산은 여기에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자, 원전이라는 게 그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그냥 유의미하게 이걸 다 소진을 하는데 만약에 전기를 많이 소용을 안 하는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엔 이 전기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ESS. 혹은 양수수력 발전소 있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은 터빈 돌려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보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두산이 끼어있지 않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수소 생태계. 이 역시도 물을 수소로 바꿔서 보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같은 결로 볼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산은 뭐다? 전 세계 수소 연료 전지 관련의 핵심 이 플레이어 중에 하나. 자회사인 퓨얼셀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의 가스 터빈 있잖아요. 이걸 수소 터빈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전 세일즈하는 곳에는 수소도 같이 세일즈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요거 시너지가 나게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SMR을 위탁 생산해주기 위해서 이미 공장에 1조 이상을 박은 이상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웃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두산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수급과 차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던 게 뭐죠?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얘네가 사니까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이쪽 수급 최우선으로 돈 들어오게 되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투신 쪽이 지금 단기성 자금으로 확 들어오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황 속 지지라인은 어떤 걸 보면 좋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때부터였습니다. 올라갔을 때 볼트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로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파하니까 여기 튕겨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나중 건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지금은 볼린저 상단 이탈 없이 타고 가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걸 1순위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아래로 이탈 전까지는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죠? 가장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구간이 21,000원 언저리다. 근데 지금 21,000원에서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귀신 같죠? 뭔 걸 뜻하겠습니까? 지금 개미 물량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 보고 빨간불 계속 켜줘 외국인 기관 그러면 개미 물량 소화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볼린저 하단으로 이탈한데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황이 이제 다음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된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다음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 어디? 이게 아래쪽에 수급이 쌓여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그냥 23,500원 부분에 물량 되게 많이 쌓여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더 올라가다가 여기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소화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화 못하니까 결국에 떨어지게 됐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보여지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데 여기에서 소화가 완료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잘하면 여기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오랫동안 우리를 고생시켰던 이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급 좋고 추대 좋으면 그냥 추가적으로 무상향 잡혔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추세 이탈되면 정리한다 마인드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이 디테일들 있는 자리들이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현재 위치에서 상황은 너무 좋아지고 있다. 빅테크의 상황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최우선이고 투신 쪽은 기관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가 1순위며,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 그러면 23,500원 언저리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과연 물량을 소화해 주는지 요걸 보도록 하자. 현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소화가 끝난다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맞춰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